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관세 덕분에 한국과의 협상을 매우 잘했다며 이미 500억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단 한마디로 한미 간 긴장이 폭발하듯 번졌다. 한국 언론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워싱턴 정가도 술렁였다. 과연 트럼프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지목한 것일까? 이 발언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우리는 관세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유럽연합 500억 달러, 일본 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500억 달러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의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바로 관세는 국가 안보이며 미국의 국부라는 구호를 다시 한번 내세우며 대선을 앞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미 간 투자가 아직 협상 중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성과를 내세웠다. 이는 명백히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을 향한 압박 카드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돌출 발언이 단순한 허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여론을 흔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제압해왔다. 특히 이번 발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하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 다음 달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즉,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한국이 내 덕분에 이익을 봤다는 식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전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 때와 똑같은 패턴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 보수층은 역시 트럼프다운 발언이라며 환호하고 진보 진영은 거짓 과장으로 외교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가장 긴장한 쪽은 한국이다. 한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즉시 워싱턴과의 비공식 채널을 가동했고 트럼프 측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만약 이 발언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더라도 그 여파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항상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해왔다. 그는 상대국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며 마치 거래하듯 압박을 가했다. 협상 잘했다는 그의 표현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는 선언과 같다. 그리고 이번엔 그 승리의 대상이 한국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 한마디가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하고 미국과의 협상 구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언급한 500억 달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한 허풍인가? 아니면 그 안에 숨은 계산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한국 정치권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 덕분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말한 이면에는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는 언제나 협상을 전쟁처럼 치러왔고 압박 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흔들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관세 발언은 단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서의 신호탄이었다. 특히 미국 내 대선 전국이 다시 뜨거워지는 지금 트럼프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세계 질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절실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의 화살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을 협상 상대라기보다 관세 덕분에 돈을 벌게 해준 나라로 묘사했다. 이는 동맹국이라는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 관계로 격화시키는 말이다. 트럼프식 외교는 언제나 숫자와 돈으로 평가된다.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이 얼마를 얻었는지, 투자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숫자들로 세계를 재단한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언급이 아닌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에 가깝다.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대미투자금 500억 달러라는 구체적 협상안이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일부는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SK 등이 미국 내 반도체에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면 비슷한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 안 받았다는 표현은 현실과 다르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투자 계획을 마치 이미 미국이 확보한 돈처럼 포장한 것이다. 이런 수사는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다. 상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내가 미국을 위해 돈을 벌어왔다고 각인시키는 심리전이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이런 전술을 자주 썼다. 일본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 25%를 언급하며 협상을 유도했고 유럽연합에는 디지털세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을 선택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안보와 연결시키며 관세는 국가 안보다 라는 구호로 논리를 강화한다. 이 말 한마디가 단순히 관세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종속 구조를 재정해야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에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완전히 들어오길 원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발언은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그는 한국을 미국 편에 세우고 싶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관세라는 압박도구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 방식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트럼프식 심리전의 시작이라고 해석한다. 그가 단순히 말로만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도 트럼프의 관세 언급 한 번에 세계 증시가 요동쳤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그 무기를 꺼내들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렸다. 첫째, 미국 내 정치적 이득. 둘째, 한국 기업들의 조기 투자 압박이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트럼프의 발언은 계산된 타이밍이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오를 시점이었다. 그는 한국을 균형자로 세우는 대신 미국의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지었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묘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수위다. 이런 발언 하나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좁은 외교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결국 트럼프의 한 문장은 외교의 방향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긴장 구도를 바꾸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 수많은 국가 중 굳이 한국을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협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상징성이 모두 녹아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가장 안정적 동맹국이자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국가다. 트럼프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언급하는 순간 그의 메시지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향한다. 한국이 이렇게 했다면 너희도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다. 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구체적인 숫자를 내세워 현실감을 만든다. 그 숫자가 실제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미국 국민이 그럴듯 타겟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경제 문제를 심리전으로 다루며 돈의 흐름을 애국심의 지표로 포장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냈다는 주장은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니라 내가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정치적 선전이다. 이 한 문장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대국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바로 트럼프식 언어의 힘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한미 간 투자 협상은 민감한 비율과 조건을 다루고 있으며 공개 발언 하나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의 이미 받았다는 표현은 마치 한국이 모든 조건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말 한마디에 한국 내 금융시장과 기업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은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쇼맨십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을 자주모범 사례로 언급해왔다. 그는 과거에도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고 말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압박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중심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 보고 있다. 500억 달러란 숫자는 바로 그 인식의 상징이다.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다. 트럼프는 이 점을 투자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종속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던질 때마다 한국 내부의 여론이 양분된다는 것이다. 한쪽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트럼프의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트럼프는 바로 그 분열을 노린다. 외교적 파트너를 심리적으로 흔드는 것, 그것이 그의 협상 스타일이다. 그가 한국이 500억 달러를 냈다고 말한 순간 이미 그는 한국 정치의 균열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실질 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허위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반대로 보수 언론은 한국조차 트럼프의 힘을 인정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트럼프의 한 문장은 언제나 양극단의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결정권자로 세운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서 결국 여론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정치 방식이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투자 관련 구체적 협의는 진행 중이며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짧은 논평만 내놨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동시에 움직였다. 한미 경제협의 라인이 가동되며 트럼프 발언이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언급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 압박으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이 가진 무게감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 언급되는 순간 그것은 세계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된다. 특히 그 발언이 500억 달러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동반할 때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투자 약속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인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는 그 선택의 방향을 강제로 흔들어 놓았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지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그 여파는 곧바로 국제정치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브뤼셀의 외교관들은 동시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트럼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한 문장이 각국의 정보망을 타고 퍼졌다. 그의 발언은 곧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 놓였다. 한국이 미국의 투자 압박을 받아들였다고 해석되면 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은 이미 긴장 상태였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트럼프가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관세는 국가안보라고 언급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노골적 반격이자 동시에 한국을 끌어들인 외교적 카드였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원자재 수출, 관광 제한 등 다각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본 또한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조정을 경험했기에 트럼프의 발언이 단지 한국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트럼프의 언급은 향후 아시아 전체의 무역 구조를 재편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즉, 한국을 시험대로 삼아 일본과 대만, 나아가 인도까지 같은 조건을 강요하려는 계산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한 문장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의 서막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유럽연합 500억 달러라는 수치 역시 사실과 다르지만 유럽 각국의 언론은 이를 새로운 트럼프 시대의 예고로 받아들였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미국의 IRA법과 반도체법으로 인한 산업 유출을 겪고 있다.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다면 유럽의 제조업 기반은 또 한 번 흔들릴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가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을 재조정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국제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달러 가치가 소폭 상승했고 원화는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미국 증시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가 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즉각 반영한 결과다. 정치적 발언 하나가 글로벌 시장의 심리를 움직였다는 것은 트럼프가 여전히 세계 경제를 흔드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내에서는 이번 발언의 전략적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간다. 일부는 트럼프가 대선 복귀를 위한 외교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일부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은 돈을 내는 나라에게만 웃는다. 이는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번엔 그 계산서에 한국이 적혀있다. 한국이 내놓은 반도체 배터리 투자금이 트럼프의 정치적 무기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외교와 산업계 모두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미국 상무부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트럼프 발언의 파급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의 언급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완전히 합류하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중립을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부담은 막대하다. 더불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를 트럼프식 정치쇼로 해석했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을 미중 간 협상 무대의 중심에 세우려는 전략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그는 한국을 배경으로 자신의 외교 복귀를 선언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트럼프의 정치 무대 위로 끌려 올라온 셈이다. 결국 이번 발언의 핵심 은압박이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칼을 다시 휘두르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협상전을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한국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한 문장으로 판을 뒤집.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예고한다. 관세는 국가안보이며 미국의 국부라는 문장은 그가 추구하는 세계관의 핵심이다. 그는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틀로 묶어 관세를 무기이자 방패로 사용한다. 한국이 이 프레임 안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이번 발언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협상의 제왕이라 부른다. 그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심어주며 그 틈에서 이익을 챙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500억 달러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그는 한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국제 언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미 그는 여론전을 이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협상에서 그 우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복잡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국내 산업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런 균형을 흔드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같은 전략 산업이 미국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다면 그 여파는 곧바로 한국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미 현대차,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계획을 재조정 중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있다. 트럼프의 언급은 한국이 스스로의 경제 주권과 외교 전략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경제,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세계는 지금 변화의 한복판에 있고 한국은 그 변화에 축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재등장을 경계하면서도 주시하고 있다. IMF, OECD,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의 한마디가 경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한미 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한국과 미국은 물밑에서 긴밀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사실상 양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를 준비 중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세계를 흔들 때 한국은 기술과 외교력으로 판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이 돈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은 영원한 힘이다. 그것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정치적 계산이 넘치는 시대에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세계가 흔들리는 시대.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흔들림 속에서도 성장과 생존의 길을 찾아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한국은 버텨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500억 달러 발언이 던진 파문은 크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국은 미국의 협상 카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트럼프의 발언은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졌다.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계산 속 숫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 직접 판을 만들